증인 그 대전복이라는 용어 아시죠? 네. 어떤 겁니까? 저희 국군 방첩사령부령에 따르면 저희들은 군 관련 정보의 수집, 작성 및 처리 업무의 하나로서 대국가전복, 대테러, 대간첩 작전 이런 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.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. 내란도 그 중에 하나죠. 내란을 진압하는 거.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구체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예, 알겠습니다. 해석의 문제가 있고 예, 입원항 제가 하겠습니다. 조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입원항 답변을 한번 제한됩니다. 입원항 하겠습니다. 그 군사법원법에 보면 그 방첩사령부 소속 경찰관들의 또 그 경찰권을 주고 있죠. 수사권을 알고 계시나요? 공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예, 말씀하십니까? 군사보건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이 군사기밀보호법,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,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경우, 내란죄, 외환해제, 반란해제, 이적해제, 군사기밀 누설죄, 암호부정사용죄,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군사 경찰도 수사할 수 있나요? 군사 경찰이 무엇을 수사한다는 그 말씀이시죠? 공안 사건 같은 경우, 군내 공안 사건 같은 거 모르시나요?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1-2번항 하겠습니다.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관할권 상당수가 넘어오게 되죠. 계엄군사법원으로. 네.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그 대전복 활동은 군내로부터 군인 군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로 확대되죠. 저희 방첩사령부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. 네. 특히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대부분 설치가 되죠. 알고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첩사령관이 하고 있죠.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. 네. 지금 그 증인 신문사항을 보고 그냥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걸 읽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 증언한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신문사항을 미리 받아보는 건 맞지만 법정에서 기억나시는 대로 아니 제가 간단히 말해 알아듣습니다. 증인이요 그 편의 때문에 적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건장 요령은 듣고 답하는 겁니다. 네. 그걸 약간 덮어 놓으세요. 기억이 안 날 때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법률에 관한 사항을 예,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일일이 메모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메모를 보시고 네네. 그렇지 않은 거는 그렇겠습니다. 예. 예. 그러면 짧게 그 일반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그 군사법경찰관이나 특별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를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군사보안법에 따르면 수사는 그 수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죠. 네. 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시위를 해산하거나 혹은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 업무에도 투입이 되나요? 기본적으로 저희들 임무는 그 합동수사본부로서 수사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어떤 그 법률의 원칙상 뭐 행정응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.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1-4번항 중에 1번항은 뒤로 좀 미루고요. 2번항 하겠습니다. 이번에 계엄이 선포된 후에 방첩사령부에서 그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해요. 국회에 49명, 선관위 과천청사에 27명, 그 다음에 관악청사에 27명,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33명, 여론조사꽃 28명 등 총 164명 정도가 출동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? 뭐 정확한 숫자를 뭐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. 대충 그 정도가 되는 거죠. 네, 출동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. 이 병력 출동에 대해서 계엄사령관 명령을 혹시 받으셨나요? 이 병력 출동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. 그렇죠. 평가 부분을 빼겠습니다. 2번항 한번 하겠습니다. 그 제가 편의를 위해서 좀 한번 신문하자. 띄워지나? 이 편의상 제가 시간표를 좀 정리해 왔는데 그 방첩사령부의 국회 출동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
2-1번항 하겠습니다. 증인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에요. 방첩수사단장 춘희 김대우에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. 수첩에 받아 적어라.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? 제가 이제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있고, 그다음에 자, 일단 제가 끊어서 물어보겠습니다. 혹시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? 14명 정도?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고, 그다음에 그 사항을 제가 이해해서 제 부하에게 얘기한 것이 있고, 왜냐하면은 그 변호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단답형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다음에 그 부하들은 또 각각 그 부하들에게 그 본인이 이 지시받은 사항을 전파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. 이것은 진술을 통해서도 저도 증거 목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